멕시코 그랑프리는 논란과 반전, 그리고 챔피언십 향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장면들로 가득했습니다. 먼저 막스 베르스타펜은 초반 코너에서 코스를 벗어났지만 별다른 페널티 없이 경기를 이어갔죠. 반면 루이스 해밀턴은 비슷한 상황에서 10초 페널티를 받았고요. 샤를 르클레르 역시 트랙을 벗어난 뒤 자리를 일부만 돌려주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거기에 카를로스 사인츠의 리타이어로 인해 발생한 가상 세이프티카도 말이 많았어요. 차가 안전한 위치에 있었는데도 FIA는 BSC를 발동했고 이는 추격 중이던 드라이버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죠. 레이스 페이스 면에서는 다니엘 랜도 노리스가 주인공이었습니다. 타이어 한 세트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주행을 선보였어요. 반면 피아스트리와 메르세데스는 전략과 팀 결정에서 손해를 보며 큰 기회를 놓쳤고요. 자, 이번 결과로 노리스는 챔피언십 선두를 단 1점 차이로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맥라렌이 몬차에서 그 논란의 팀 오더를 내리지 않았다면 지금쯤 리더는 여전히 피아스트리였을지도 모르죠. 이 모든 상황, 그리고 그 뒤의 숨은 흐름들, 지금 바로 함께 보시죠. 멕시코 그랑프리는 경기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논란을 낳고 있어요. 먼저 스타트 장면부터 압도적이었죠. 첫 번째 코너에서 무려 4대 노리스, 베르스타펜, 그리고 2대의 페라리가 나란히 브레이킹 존에 진입했어요. 멕시코 서킷은 이상적인 라인을 벗어나면 노면이 굉장히 미끄럽기 때문에 이 베르스타펜은 결국 코스를 이탈해 잔디를 가로질렀죠. 문제는 그 이후에요. 자연스럽게 속도를 잃었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조지 러셀보다 앞선 위치로 복귀했고 시간적으로도 이득을 봤어요. 해밀턴은 나중에 비슷한 상황에서 페널티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베르스타펜도 비슷한 기준이 적용됐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장면에서 무조건적인 페널티를 주는 문화엔 반대예요. 하지만 FIA가 이득을 얻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베르스타펜에게도 제재가 있어야 일관된 판정이죠. 르클레르 역시 스타트 직후 트랙을 벗어났지만 노리스에겐 자리를 돌려줬고 해밀턴과의 포지션은 그대로 유지했어요. 내부팀 전략으로 처리했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그 역시 트랙 밖에서 이득을 챙긴 건 사실이죠. FIA가 첫 랩에 관대하다는 건 알지만 명백한 이득이 있었다면 이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논란은 베르스타펜과 해밀턴의 접전 장면이에요. 베르스타펜이 과감하게 안쪽으로 파고들며 턱을 밟았고 그 여파로 해밀턴은 트랙 밖으로 밀려났죠. 복귀 후엔 나란히 달리다가 베르스타펜이 다시 트랙을 벗어나 앞서 나갔어요. 충돌이 있긴 했지만 이건 레이스 중 일어날 수 있는 범위 내의 공격과 방어였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페널티까지 주는 건 과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를로스 사인츠의 리타이어로 인한 가상 세이프티카. 차량은 경기장 내부의 안전구역 쪽에 정차해 있었고 절반 이상이 트랙 밖에 있었죠. FIA는 연기를 이유로 프로토콜에 따라 BSC를 발동했다고 했지만 타이밍은 아쉬웠어요. 베르스타펜과 피아스트리는 각각 르클레르와 베어먼을 추격 중이었는데 이 찬스가 무산됐거든요. 조작이라 볼 수는 없지만 따라가던 입장에선 굉장히 큰 손해였죠. 이런 장면들을 보면 FIA의 일관성 부족이 다시 한번 드러나요. 누구에겐 엄격하고 누구에겐 관대하고 기준이 모호하니까 팬들이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팬들이 진짜 바라는 건 명확한 기준과 공정한 판정이겠죠. 멕시코 그랑프리에서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레이스 페이스와 타이어 전략이었습니다. 랜도 노리스는 하루 종일 가장 빠른 드라이버였어요. 심지어 다른 드라이버들보다 타이어 한 세트를 덜 쓰고도 말이죠. 소프트 미디엄 전략으로 운영하면서도 베르스타펜보다 평균 0.3초, 르클레르보다 무려 0.38초나 빠른 랩타임을 기록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압도적인 주행이었고 30초 차이의 우승이 그 증거죠. 반면 피아스트리는 소프트 미디엄 소프트의 공격적인 전략을 택했지만 노리스보다 랩당 0.15초 느렸어요. 두 번의 피트스톱을 감수했지만 그만한 성능을 끌어내지 못한 거죠. 이 마지막 구간에서도 베어먼 뒤에 막혀 결국 추월에 실패했고요. 올리버 베어먼과 루이스 해밀턴도 피아스트리와 같은 전략을 사용했는데 베어먼은 노리스보다 랩당 0.19초 느린 기록이었습니다. 포지션 싸움을 하기엔 충분했지만 추가 피트스톱을 감당하기엔 부족했죠. 해밀턴 역시 마찬가지. 게다가 페널티까지 겹치면서 더 큰 손해를 입었어요. 그 외에도 키미 안토넬리와 조지 러셀은 중위권 수준의 페이스를 보여줬습니다. 안토넬리는 노리스보다 0.23초,
러셀은 0.30초 느렸어요. 이 데이터를 보면은 현재 메르세데스는 맥라렌이나 페라리와 순수한 퍼포먼스 경쟁을 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분명해요. 조지 러셀의 이번 레이스는 메르세데스 내부에서 벌어진 상황으로 더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35번째 랩, 러셀은 무전으로 키미 안토넬리와의 포지션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어요. 본인이 더 빠르다고 판단했고 앞서 있는 올리버 베어먼을 추격해 포디움을 노려보겠다는 의도였죠. 하지만 팀의 반응은 애매했어요. 두 드라이버 모두 자유롭게 달려라는 답변에 이어 오히려 브레이크 온도 관리에 집중하라는 지시만 내려졌습니다. 러셀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38번째 랩에서는 맥라렌한테 자리를 양보하길 원하세요? 라며 비꼬기까지 했고 내가 베어먼 못 잡으면 자리 돌려주겠다고 강하게 말했죠. 하지만 피아스트리까지 압박해오는 상황에서도 포지션 교체는 41번째 랩에야 이뤄졌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죠. 경기 후 러셀은 단호했습니다. 포디움을 노릴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교체를 허용했을 땐 이미 타이어는 닳았고 브레이크와 엔진도 과열된 상태였죠. 이런 건 바로 하든가 아예 하지 말든가 해야 합니다. 러셀의 말대로 그에겐 충분한 페이스가 있었고 베어먼은 DRS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안토넬리 뒤에 묶인 시간이 결국 결정적인 손해로 이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략 미스가 아니라 메르세데스라는 팀이 지금 얼마나 결정력과 리더십에서 흔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예전엔 단호함과 정확함의 상징이던 팀이기에 더 뼈아픈 실책이었어요. 최근 몇 경기에서 고전했던 랜도 노리스가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완벽하게 부활했습니다. 멕시코 그랑프리 우승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어요. 무려 30초 넘는 격차로 시즌 최대 우승 차이를 기록했죠. 5경기 연속 우승을 끊었고 챔피언십 선두 자리도 되찾았습니다. 단 1점 차이로요. 노리스 본인은 이 반등의 출발점을 싱가포르 그랑프리 이후 팀과의 솔직한 회의였다고 밝혔어요. 이건 내가 원하는 차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한 이후 맥라렌은 그의 드라이빙 스타일에 맞는 셋업, 특히 프론트 쪽의 피드백을 개선하는 데 집중했고 그 결과가 이번 주말 그대로 드러났죠. 폴 포지션, 완벽한 레이스 페이스, 그리고 흔들림 없는 운영. 이날의 퍼포먼스는 최근 몇 년간 막스 베르스타펜이 보여줬던 완전 장악의 느낌과도 비슷했어요. 스타트부터 선두 유지, 타이어 매니지먼트, 필요할 땐 푸시. 그야말로 모든 걸 갖춘 경기였죠. 첫 랩의 혼란을 잘 버티고 결정적인 순간에 침착하게 방어한 점도 인상적이었고요. 남은 4경기에서도 이 멘탈이 핵심이 될 겁니다. 반면 오스카 피아스트리는 정반대의 흐름을 타고 있어요. 4경기 연속 포디움 실패, 그리고 오랜만에 선두 자리를 내준 상황이죠. 멕시코에선 후방에서 출발해 중간에 좋은 페이스도 보였지만 교통 체증에 갇히면서 특히 베어먼 뒤에서 시간을 많이 잃었어요. 2번의 피트스톱을 감수한 공격적인 전략도 기대만큼의 성과는 없었습니다. 경기 후 안드레아 스텔라는 오스카는 오늘 많은 걸 배웠다고 말했지만 문제는 그 배움이 지금 이 시점에선 너무 값비싸다는 거예요. 타이틀 싸움 한가운데 있는 상황에선 작은 실수 하나도 큰 타격이 되니까요. 실행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몬차였죠. 그때는 노리스의 피트스톱 실수 후 맥라렌이 피아스트리에게 자리를 양보하라는 팀 오더를 내렸고 결과적으로 3포인트가 왔다 갔다 했어요. 당시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6포인트 차이였죠. 오스카 피아스트리가 그 포인트를 지켰다라면 지금도 챔피언십 리더였을 겁니다. 이처럼 작은 점수 하나하나가 타이틀의 무게를 좌우하죠.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우승으로 노리스는 피아스트리에 1점 앞서며 챔피언십 리더가 되었고 베르스타펜은 불안정한 주말 속에서도 격차를 40점에서 36점으로 줄이며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로 남아 있어요. 맥라렌은 다시 한번 그리드 최강카의 면모를 보여줬고 이제 남은 건 누가 이 무기를 제대로 활용하느냐입니다. 이제 남은 건 4경기. 브라질, 라스베이거스, 카타르, 아부다비. 완전히 열린 싸움이에요. 노리스는 물오른 흐름, 피아스트리는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하고 베르스타펜은 언제든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거리죠. 이번 멕시코 그랑프리 어쩌면 시즌 전체의 전환점이자 랜도 노리스 커리어의 분기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이제 아시죠? 하이프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결승선 채널은 매일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옵니다. 모든 출처는 아래 설명란에 정리되어 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